일단 감각기관에서 우리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 알고 있는 감각에 뭐가 있어요? 인간이 가진 감각. 보는 걸 뭐라 그래? 두 글자로? 시각. 그리고 또 뭐 있어 그런 거? 어? 저기 뭐지? 촉각 또 청각 또 미각 또 후각. 우리 요 정도 알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5가지를 포함해서 그 곁다리로 뭐 평형감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촉각을 조금 더 나눠가지고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시각이에요. 시각은 보는 건 눈 가지고 할 거죠, 그쵸? 자, 눈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시각의 정의부터 보시면, 눈에서 뭐를 자극으로 받아들여?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사물의 모양, 색깔, 거리 등을 느끼는 감각이고요. 당연히 모양이랑 색깔 보는 것도 당연한 거고, 거리를 느끼는 것도 내가 보는 거니까 시각에 포함될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눈의 구조와 기능을 지금 여기 학교에서 했어요, 혹시? 아직 안 했어요? 그럼 그냥 진짜 생으로 외우고 있었을 텐데, 얼마나 외웠는지 한번 볼게요. 자, 빛이 들어올 거야, 그쵸? 빛이 들어오면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이 막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각막이라고 해요, 그쵸? 자, 빛이 제일 처음 들어오는 투명한 막, 각막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려다 보니까 이 주변에 뭐가 있어? 이 부분 뭐라 그래? 홍채. 여기가 홍채예요. 우리 눈에 까만 거 보면 그 제일 까만 동그란 부분 안쪽에 있고 그 주변에 갈색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단면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게 홍채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눈 갈색 부분 말고 가운데 새까만 부분 있죠? 새까만 부분에 해당하는 게 그렇지, 여기 동공이거든요. 동공은 그림에서 보시면 그냥 구멍이에요. 얘가 무슨 기관이 아니라 그냥 홍채가 덮고 남아있는 구멍이야. 그리고 이 구멍을 통해서 빛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빛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거 누구야, 얘? 수정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얘 지금 좀 볼록하게 생겼죠? 얘 역할은 볼록 렌즈 같은 역할을 할 건데, 렌즈가 뭐 하는 거야? 빛을 굴절시키는 거야. 거울은 빛을 반사시키는 거고 렌즈는 빛을 굴절시키는 거다 예전에 배웠었는데, 볼록 렌즈는 그럼 빛을 모아요? 아니면 빛을 퍼뜨려요? 돋보기 가지고 우리 종이 태울 수 있어. 빛을 모으는 거였어요.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할 거고, 이렇게 빛을 모아서 한 곳에, 볼록 렌즈가 빛을 모으거든요. 근데 수정체가 볼록 렌즈 같은 역할을 해서 빛을 굴절시켜서 한 곳에 이렇게 상이 맺히도록 해줄 거야. 요거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럼 수정체를 건너 올 건데, 수정체 자세히 보니까 양쪽에 누가 붙들고 있어요. 맞아요? 이 붙들고 있는 애들 이름이 뭐야? 선모체라고 불러요. 폐가 자기가 직접 움직여서 숨을 쉬는 거였어? 아니야. 누가 움직이는 거였어? 가로막, 횡격막, 그쵸? 걔가 움직여서 폐가 그냥 부풀었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거였죠. 그 이유가 폐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저 수정체도요,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조절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근육이 아니어서 지 혼자서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선모체가 수정체를 잡아 당겼다, 이렇게 줄여들었다 해서 볼록하게 만들었다, 좀 얇게 펴줬다 할 거야. 그 역할을 하는 게 선모체라는 애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정체까지 건너고 가운데로 들어왔더니 눈 내부로 들어왔어요. 이 내부를 채우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유리체라고 할 거예요. 유리체라는 투명한 물질로 채워져 있고요. 물풍선처럼 이렇게 내부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그 모양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쭉 가보니까, 자, 뒤쪽에는 바깥쪽에 막이 3겹 있어요. 3겹 있는데 제일 바깥쪽에 있는 투명하게 그려진 막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아니야, 제일 바깥. 공막이라고 불러요. 공막. 여기 써있어요, 아래쪽에. 망막은 제일 안쪽이에요. 제일 바깥쪽이 공막이고요. 자, 공막은 이 눈이 터지지 않도록 이 형태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시면 돼요. 공막은 제일 바깥에서 눈의 형태를 유지해주고 있고, 가운데 껴있는 막의 이름이 뭐죠? 맥락막이라고 불러요. 맥락막 안에는 검은색 색소가 있거든? 검은색 색소가 있어서 이 눈 안쪽을 까맣게 하는 거야. 본다라는 게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내가 필요한 빛만 자극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안쪽에 까맣게 채워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동동 까맣지, 그냥 구멍이라고 했죠. 이 안쪽이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눈 내부가 까매서. 맥락막에 검은색 색소가 있어서. 오케이? 그래서 눈 속을 어둡게 해주고요. 제일 안쪽에 있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막의 이름이 뭐다?
이게 망막이다. 망막의 역할은 뭐예요? 상이 맺히기. 맞아요. 상이 맺히는 곳이야. 상이 여기에 맺힐 거라서 방금 수정체가 빛을 굴절시킨다고 했죠. 굴절시켜서 이렇게 들어온 빛들이 망막에 모여서 상이 맺힐 거예요. 이렇게 맺히게 되면 이제 내가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망막에는 왜 상이 맺히고 왜 여기에 맺혀야 보이느냐 하시면 시각세포가 여기 있어요. 시각세포가 있어서 저 시각세포는 빛이 들어오면 빛이라는 자극이 들어왔다라는 걸 인지하는 세포예요. 그래서 빛이라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시각세포가 있는 곳이 망막이라서 망막에 상이 맺힌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뭔가 연결되어서 뒤쪽으로 쭉 연결될 것처럼 그리다 만 것처럼 그려진 부분이 있어요. 얘네는 시각신경이고요. 시각신경의 역할은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그 정보들을 쭉 뇌로 보내줄 거야. 뇌로 보내준 역할을 하는 애들이 시각신경이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망막 자세히 보시면 이상한 부분이 두 부분 있는데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시각신경 나가는 부분에 노란 색깔로 표시 안 돼 있는 데 있어요. 그쵸? 자, 움푹 들어간 부분의 이름이 뭐죠? 여기가 황반이야. 황반은요, 시각세포가 가장 많이 모여있어. 그래서 상이 제일 선명하게 보여요. 저기 맺히면. 우리도 보고 있으면 내 시야가 딱 있는 그 부분에 제일 선명하게 보이고 주변은 보이긴 하는데 좀 흐리게 보이죠? 맞아? 제일 선명하게 보이는 곳이 황반에 상이 맺히는 곳이고 그 주변부에 상이 맺히면 보이긴 하는데 황반에 비해서 흐리게 보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이 사라져 있어요. 시각신경 나가는 이 부분의 이름은 맹점이라고 해요. 그쵸? 여기가 맹점인 이유는 맹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시각세포가 없어서 상이 맺혀도 안 보여, 여긴. 시각신경이 모여서 나가는 부분이고 노란 색깔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게 시각세포가 없어서 안 보여요, 여긴. 그래서 우리가 맹점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외울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자, 제일 바깥쪽에 제일 바깥쪽, 그러니까 빛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만나는 막의 이름을 우리가 각막이라고 하고요. 홍채의 바깥을 싹 감싸고 있는 투명한 막으로 빛이 제일 처음 통과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요 홍채 있어요. 그쵸? 홍채는 우리 까만 자위에서 주변 갈색 부분 이야기하는 거고 홍채가 길어지면 요 가운데 구멍이 어떻게 돼? 작아져. 홍채가 이렇게 작아지면 가운데 구멍이 커지겠죠. 이게 홍채의 역할이에요. 홍채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면서 가운데 있는 구멍인 동공의 크기를 조절할 거야. 그래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게 홍채의 역할이고요. 가운데 있는 요 구멍 까만 자위 여기 동공이라고 부를 거고 눈이 빛이 눈 안으로 들어가는 구멍이다 하시면 되고요. 자,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요 부분 이름이 뭐다? 수정체다. 여기가 수정체고 역할은 무슨 렌즈랑 같은 역할을 한다? 볼록 렌즈 같은 역할을 해서 빛을 굴절시켜서 모은다, 퍼뜨린다? 모아서 어디에 상이 맺히게 해줄 거야, 그러면? 망막에 맺히게 해줄 거예요. 요게 수정체의 역할이고요. 볼록 렌즈랑 같이 볼록 렌즈처럼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할 거고 수정체 주변에서 붙들고 있는 얘네 이름이 뭐다? 선모체다. 선모체는 수정체를 두껍게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얇게 펴기도 할 거예요. 자, 요게 선모체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오면 요 내부를 채우고 있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 유리체라고 한다. 눈 속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물질이고요. 눈 안쪽에 형태를 유지해 줄 거야. 자, 그 다음에 바깥에 레이어 3개, 막이 3개 있는데 제일 바깥막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공막이라고 하고요. 눈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빨간색으로 표시된 두 번째 막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맥락막이라고 하고 맥락막의 맥락막이라고 하고요. 검은색 색소가 있어요. 그래서 눈 속을 까맣게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제일 안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막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망막이라고 하고 망막에 뭐가 있다? 어떤 세포? 시각세포가 있다. 망막에 시각세포가 있어서 상이 여기 맺힐 거고요.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볼 거야. 여기 맺혀야 돼. 자, 그 다음에 시각세포의 정보는 누구를 타고 뇌로 가요? 시각신경을 타고 뇌로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망막에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 뭐라고 한다? 황반이라고 하고 여기 시각세포가 제일 많이 모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각신경 모여나가는 이 부분 노란 색깔로 표시 안 되어 있는 저 부분은 이름이 뭐다?
맹점이다. 여기 시각세포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상이 와서 이렇게 맺혀도 여기에 맺히면 안 보일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눈의 구조 외워주실 거고, 자 그러면 우리 보는 거, 빛이 들어올 때 제일 처음 만나는 게 어디야? 각막 만나요. 그 다음에 누구 만나요? 수정체 만나고요. 그 다음에 누구 만나요? 유리체 만나고, 상이 어디 맺혀요? 망막에 맺혀서 망막에 누가 빛을 받아들여요? 망막에 시각세포가 빛을 받아들여요. 그럼 그 정보가 어디를 타고 어디로 가? 시각신경을 타고 뇌로 갈 거다. 어려워요. 괜찮아요. 외울 수 있어요. 외울 수 있어. 자, 다시 빛이 들어오면 처음에 각막 만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정체 만나고, 그 다음에 유리체 만나고, 망막에 상이 맺혀요. 그럼 망막에 시각세포가 반응을 해서 그 정보가 시각신경 타고 뇌로 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조랑 같이 물체 보는 과정까지 외워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너 괜찮아. 아니야. 괜찮은 거야.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구조랑 보는 과정 이야기 했는데, 눈 조절 작용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주변 밝기에 따라서 눈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조절되는지 이야기를 할 건데, 밝기에 따라서는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킬 거야. 동공이 커지면, 동공은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죠. 동공이 커지면 들어오는 빛의 양이 어떻게 될까? 커지면 많아지겠죠, 빛의 양이. 동공이 커지면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아질 거고, 빛이 들어오는 구멍인 동공이 작아지면 빛의 양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러면 빛의 양을 들어오는 빛의 양을 증가시키는 건 어두울 때일까 밝을 때일까? 빛이 없으니까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동공을 확장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와. 어두운 곳에서 안 보이니까 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보겠다 이거야. 그래서 빛의 양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어두울 때 빛의 양을 증가시킬 거야.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증가시키려고 동공을 어떻게 한다? 동공을 확대시킨다. 동공 확대될 거고요. 근데 동공이 자기가 직접 움직이는 거야? 동공은 그냥 구멍이라고 했죠. 누가 움직여서 동공을 조절해요? 홍채, 맞아. 홍채가 움직여서 동공 조절할 건데, 동공 키우려면 홍채는 작아져야겠니? 커져야겠니? 작아져야 되죠. 홍채 수축할 거예요. 됐을까요? 요게 어두울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밝을 때는 완전히 반대로 하시면 돼요. 이번엔 너무 밝으니까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그것도 안 좋아. 눈 상해. 밝을 때는 빛의 양을 감소시켜야 돼서 동공을 작게 만들 거야. 동공 축소시킬 거예요. 그럼 홍채가 어떻게 돼야겠어? 커져요. 홍채 커져야겠죠. 홍채 확장될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요거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거리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느냐. 거리에 따라서 수정체의 두께를 변화시킬 거예요. 수정체가 더 두꺼워지면 더 이렇게 볼록한 렌즈처럼 될 거고, 얇아지면 좀 굴절이 덜 되겠죠. 이거 가지고 거리에 따라서 그 상이 맺히는 부분을 조절을 하는 건데, 수정체 본인이 직접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로 조절해요? 선모체로 조절해요. 동공은 홍채로, 수정체는 선모체로 조절을 할 거고, 자, 가까운 곳을 볼 때, 가까운 거 볼 때 수정체를 두껍게 만들 거야. 가까운 거 볼 때 수정체 두껍게 만들 거고요. 두껍게 만들려면 선모체가 수축해야 돼요. 이거 조금 이따가 뒤에 그림으로 보실 거고, 선모체가 수축할 때 수정체가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거 그냥 앞 글자만 따서 가까운 것만 외우셔도 돼요. 하나만. 그러면 먼 곳으로 갈 때는 수정체가 얇아져야겠지. 굴절 덜 돼도 돼요. 얇아지면 되고요. 그래서 선모체를 이완시킬 거예요. 자, 이거 외울 수 있을까요? 예. 응. 거기 잠깐 그냥 계셔도 괜찮고, 뒷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긴 해요, 여러분도. 선모체가 수축하면 수정체가 두꺼워진다는 게, 우리가 단면으로 봐서 저렇게 보이는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을 거야, 홍채처럼. 그쵸? 이 선모체가 수축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수축했을 때 수정체 작아진 게 두꺼워진 거겠죠. 맞아? 그래서 선모체가 수축하면 수정체가 두꺼워진다는 거고, 반대로 선모체가 편하게 늘어났어. 그럼 수정체 얇아지는 거예요. 수정체 모양 커졌죠. 그럼 두께는 얇아졌겠지. 그래서 선모체가 수축할 때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선모체가 이완할 때 수정체가 얇아진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단면 그림보다는 얘가 수축에 대해서 이야기는 좀 더 좋을 거라 요거 참고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눈 조절작용 괜찮아? 네. 응. 자, 여기까지. 눈 여기에서 궁금한 거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다음에 요 옆에 동그라미 1번의 맹점의 확인인데 여러분 책으로 혹시 돼요? 뭐를요? 오른쪽 눈 가리고 너네 책으로 병아리 보다가 이렇게 숫자 보다 보면 병아리 안 보이는 곳이 있대. 책으로는 아마 될 수도 있어.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오른쪽 눈을 가리고 병아리를 봐, 처음에. 그 다음에 1, 2, 3, 4 점점 옆으로 가도 병아리가 흐리게 보일 거 아니야. 네. 근데 보다 보면은 병아리가 갑자기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안 보이는 숫자가. 잘 안 되면 나중에 학교에서 아마 좀 큰 걸로 한번 하실 거예요, 요거는. 돼? 잘 안 돼? 7번. 저렇게 안 보이는 데가 있어. 병아리가 갑자기 이렇게 없어져. 거의 그 전까지 보이다가 갑자기 사라지거든. 까맣게 사라지는데. 진짜 7번이에요. 그렇게 안 보인다니까. 그게 병아리가 상이 여기 맹점에 맺힐 때 그런 거예요. 그게 맹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맹점이고, 요 맹점 실험 아마 학교에서 할 거라서 지금 안 되면 좀 큰 걸로 아마 주실 거예요. 해보는 거. 요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밝기에 따른 빛의 양 조절은 이야기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눈 이야기하고 피부로 넘어갈게요. 피부 감각 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 촉각 있는데, 촉각 말고도 촉각은 요 촉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촉각 말고도 아프다라는 감각 피부로 느끼죠. 그 다음에 따뜻한지 차가운지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그쵸? 이거 전부 다 통틀어서 우리가 피부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부를 통해서 부드러움, 딱딱함, 차가움, 따뜻함, 아픔 등을 느끼는 감각을 피부 감각이라고 한다 되어 있어요. 요 설명까지는 그냥 봐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피부 감각은 감각점이라는 게 나오는데, 감각점은 피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위들을 이야기를 해요. 밑에 정확하게 예시로 보시면 통증이라는 자극이 올 수 있어. 통증이라는 자극은 통점이라는 감각점에서 받아들인다라는 거야. 통증이라는 자극을 피부 전체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통점이라는 감각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통증이랑 요 압력은 또 달라. 압력을 받아들이는 그 지점이, 감각점이 압점이라고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샤프 같은 거 위에 살짝 누르면 안 아프지. 근데 눌리는 느낌은 나죠. 그때는 압력이라는 자극을 받아들여서 압점이 반응한 거고요. 세게 누르면 어때요? 세게 누르면 좀 아파요. 그쵸? 그땐 통증이라는 자극이 생겼으니까 통점이 반응해서 우리가 아프다라는 감각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극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감각점들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접촉에 대한 거 혹은 부드러움이나 꺼끌거림 이런 거 느끼는 거 촉점에서 느끼는 거고, 냉점이랑 온점은 각각 차가움이랑 따뜻함을 느끼는 건데, 얘는 중요한 게 상대적인 온도 변화를 이야기를 할 거야. 상대적인 온도 변화라는 게 내가 지금 딱 이 교탁을 만졌을 때 좀 차갑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얘가 몇 도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 정확하게? 섭씨 몇 도 정도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안다라는 거야. 얘가 지금 차갑다는 건 이 그냥 주변 기온보다 얘가 차가운 거겠죠. 그쵸? 아니면 이렇게 피부 온도 감각 이야기 나와 있는데, 오른손은 15도짜리 물에 넣고 왼손은 35도 물에 넣었대. 분명 둘 다 내 몸이야. 그쵸? 그 상황에서 두 손을 동시에 25도에 넣어. 그럼 오른손은 어떨까? 15도에서 25도 들어온 거? 따뜻하다라고 느낄 거야. 35도에서 25도로 들어온 거? 차갑다라고 느끼겠죠. 분명 둘 다 내 몸인데 하나는 따뜻하다라고 느끼고 하나는 차갑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저거 해보고 싶어요.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요 정도는 할 수 있을걸? 찬물 받고 미지근한 물 받고 따뜻한 물 받아가지고 해봐. 하면 되지. 커피컵 한 3개 남겨가지고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분명 내 몸인데
오른손, 왼손에서 각각의 자극이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거고 서로 다르게 반응한 이유는 상대적인 온도 변화를 내가 감지하기 때문이다. 얘가 15도다, 35도다, 25도다를 감지하는 게 아니라 차가워졌다, 따뜻해졌다를 감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감각점의 분포와 특징 보시면 감각점은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는 게 아니고 부위에 따라서 다르게 분포한대. 그래서 그 손에다가 글씨 쓰면 이것도 잘 안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손은 감각점이 많은 편이야. 예민한데 등에다가 글씨 쓰거나 하면 잘 안 느껴지죠. 그리고 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살살 쳐도 느껴지는데 가끔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앞사람 등 살짝만 찌르고 모르는 척 해보기. 살짝만 찌르고 얘 모른다 하는 거. 등에는 감각점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몸 전체에 똑같이 분포해 있는 게 아니라 부위에 따라서 다르게 분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부위라도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분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대1대1대1로 분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위는 통점이 많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부위는 촉점이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르게 분포하고 있고 특정 감각점이 많은 부위는 당연히 그 자극에 더 예민할 거야. 통점이 많은 부위는 아픔에 예민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냉점이나 온점이 많은 부위는 온도 변화에 예민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통점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 요거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통점이 제일 많고 나머지 순서는 학교에서 아마 안 하실 거라 통점이 많다 정도만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통증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통증이라는 건 내 생명이랑 직결되어 있는 거야. 아프다는 건 내가 안전한 상황에서 느끼는 감각이 아니죠. 그러니까 통증이 과해지면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통점이 제일 많이 분포해서 내가 통증에 반응할 수 있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피부 감각을 느끼는 과정은 자극이 들어와요. 그게 자극이 통증이든 압력이든 접촉이든 차가움 따뜻함이든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자극이 들어와. 그럼 각각에 해당하는 감각점이 반응할 거예요. 그러면 이 감각점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감각신경이 뇌로 보내줄 거야. 됐을까요? 요게 다야, 피부는.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요? 괜찮아? 그럼 옆 페이지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눈 구조 나와 있고요. 기호랑 이름 써라 되어 있는데 A, B, C, D, E, F 먼저 쓸게. A가 뭐야? A가 홍채, 오케이. B는요? 수정체. C는? C가 선무체. 그 다음에 D, F는 여러분 책에서도 잘 안 보이죠? 이러고 다들 이렇게 책이랑 가까워졌는데 안 보여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안 보이니까 잘 보셔야 돼. D, F 중에 공막이 어느 거야? F가 공막이야. 제일 바깥에 있어요.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야? D, 두 번째 망막 아니야. D의 이름이 뭐라고? 맥락막이다. 그 다음에 제일 안쪽을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가 E죠? E가 망막이겠네. 화살표 진짜로 잘 안 보여서 이거 못 봐서 틀리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치사하게 내면 화살표가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잘 보면 보일 거야. 선생님이 보여라고 하면 보이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세 개 다 돼 있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럼 1번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한다. 이건 누구야? C요. C 선모체고요. 여러분 기호랑 이름 다 써주시고 볼록 렌즈랑 같이 빛을 굴절시킨다. B요. B 수정체고요. 검은색 색소가 있어서 눈속을 어둡게 한다. E. D. D 맥락막이고요. 성순아 넌 집에 가서 다 쓸 거야? 응.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세포가 있다. 시각세포가 있다. E 망막이고요. 동공의 크기 조절한다. A. A 홍채고요. 눈의 가장 바깥을 싸고 있는 막. F 공막. 여기까지 괜찮아? 요 정도 외워주시면 돼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물체를 보는 과정. 빛이 각막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누구부터 만나? 수정체 만나고 그 안에 유리체 만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어디에 상이 맺혀? 망막에 시각세포. 그 다음에 시각신경 타고 뇌로 간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밝을 때랑 어두울 때 눈의 상태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어떤 게 밝을 때야? 가가 밝을 때, 나가 어두울 때야. 이거 궁금하면 그 핸드폰 후레쉬 거울 들고 이렇게 해보면 진짜로 이렇게 변해요.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여기서 할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해봐. 후레쉬 들고 하면 진짜 변할 건데. 자, 그럼 가는 주변이 어떨 때? 밝을 때고요. 홍채가 어떻게 되었어? 확장. 왜요? 동공이 축소되어 있고
홍채는 확장되어 있죠. 홍채 커졌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가에서 나로 변할 때 동공의 크기 어떻게 돼? 커져요. 커져요. 그럼 빛의 양이 증가한다. 자, 다음 먼 곳을 볼 때랑 가까운 곳을 볼 때. 먼 곳을 볼 때는 선무체가 어떻게 된다? 이완. 이완해서요. 수정체의 두께는 두꺼워져요. 섬수소도 얇아져. 얇아지고, 그 다음에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선무체가 수축하고 두께가 두꺼워진다. 자, 그 다음에 5번. 감각점은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한다. 아니에요. 아니죠? 일반적으로 통점이 가장 많다. 맞아요. 냉점과 온점은 절대적인 온도를 감지한다. X. 감각점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피부 감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 특정 감각점이 많은 부위는 그 자극에 더 예민하다. 맞아요. 맞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10분 쉬었다가 귀도 나갈게요. 자, 일단 귀 하면 감각 중에서 뭐 하는데 필요해요? 청각, 듣는데 필요해요. 그래서 그 귀의 구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제일 바깥에 이 부분, 귓바퀴라고 하죠. 귓바퀴는요, 역할이 뭘까? 이거 왜 달려 있을까? 소리를 모으려고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귓바퀴만으로 모자랄 때 잘 안 들리면 어떡해? 이렇게 손으로 만들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안 들린다고 하지 않아? 그 이유가 우리가 귓바퀴 자체가 지금 소리 모아주고 있는데 그 능력을 더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 애초에 귓바퀴만으로도 소리 음파를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웨이라고 하는데 바깥쪽 귀의 길이라는 거야. 웨이도라고 부를 거예요, 이 부분을. 웨이도라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 안쪽에 요 막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고막. 고막은 알고 있어요. 고막 뭐 해요? 소리의 진동하는 키워야겠다. 소리에 의해 진동하는 얇은 막을 고막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들을 때 흔들리는 막이라는 거 떨리는 막이라고 알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봤더니 여기에 지금 뭐가 연결되어 있죠. 사실 이렇게 세 개로 모여 있는 건데 얘네를 우리가 퉁쳐서 귓속뼈다라고 부를 거야. 세 개 합쳐서 귓속뼈 할 건데 세 개라고 했죠. 얘네가 뭐 하냐면 고막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흔들 할 거야. 얘네가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할 거예요. 그래서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요 진동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시면 이렇게 동글동글 말려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여기를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 달팽이관에는 세포가 있는데 듣는 데 필요한 세포 있어요. 뭐겠어요? 청각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요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청각세포라는 게 있어. 자, 그 다음에 이 청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또 뇌로 보내야겠지. 누가 보내겠어? 청각신경이 보낼 건데 지금 보시면 신경 다발이 밑에도 있고요. 위에도 있어요. 맞아? 그 중에서 달팽이관에 연결된 아래쪽 신경이 청각신경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청각신경은 요 밑에 있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달팽이관은 진동을 자극으로, 소리 진동이라는 요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청각세포가 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럼 다시 처음에 소리 들을 때 어디로 먼저 들어온다? 소리가 귓바퀴로 일단 모여요.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나겠어? 웨이도를 지나서 어디를 흔들어? 여기 뭐라 그래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고막을 흔들어요. 고막을 흔들면 좀 이따가 할 거예요. 고막을 흔들고 나면 뭐가 흔들린다? 귓속뼈예요. 귓속에 있는 세 개의 뼈인데 모아서 그냥 귓속뼈다 할 거고 귓속뼈가 이렇게 흔들릴 거야. 자, 귓속뼈가 진동을 증폭시켜주고요. 어디로 가? 달팽이관으로 가. 달팽이관에 뭐 있어? 청각세포가 있어요. 이 청각세포가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누구를 타고 뇌로 가죠? 청각신경 타고 뇌로 갈 거다. 됐을까요? 요게 듣는 과정이야. 얘부터 여기까지. 듣는 과정도 쭉 외워주시면 되고 구조랑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직 안 본 거 방금 이야기한 귀인두관 있고요. 요쪽에도 있어. 자, 그 중에서 귀인두관 먼저 이야기를 하면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똑같이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귀인두관인데
귀인두관의 역할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비행기 타고 올라가거나 산 위로 올라가면 귀 먹먹해지는 거 느껴본 적 있을까요? 그 먹먹해지는 게 우리가 올라가면 압력이 어떻게 돼? 기압이? 낮아지죠. 기압이 바깥의 기압이 낮아지니까 우리 고막 안쪽이랑 바깥쪽, 그러니까 고막 안쪽 내 몸이랑 고막 바깥쪽 실제 기압이랑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먹먹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귀인두관의 역할이 그 압력을 똑같이 유지해 줄 수 있게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말려 있는 부분의 이름이 뭐라고? 달팽이관이라고. 근데 위쪽에 뭐가 더 있죠? 이 중에서 이렇게 고리 모양 3개가 연결되어 있는 데를 우리가 반고리관이다 라고 해요. 반고리가 있는 곳이다. 반고리관이라고 하고, 저 안에 액체가 들어있어서 내가 빙글빙글 돌면 쟤도 안에서 액체가 빙글빙글 돌 거야. 반고리관의 역할은 회전을 감지해요. 이게 반고리관의 역할이고, 그 다음 이렇게 3개의 고리가 반고리관이라고. 근데 그 밑에 지금 애매한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우리가 전정기관이라고 할 거야. 지금 화살표가 여기는 좀 튀어나온 요 부분에 나와 있는데, 요만큼이 반고리관, 여기에 화살표 들어있으면 반고리관, 이쪽에 화살표 있으면 달팽이관, 가운데 아무 때나 있으면 전정기관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여길 전정기관이라고 부르고, 얘네는 몸의 기울어짐을 감지하는데 안에 돌이 하나 들어있어. 돌이 들어있어서 내가 가만히 서 있으면 밑에 있다가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 돌이 굴러가요. 또 기울이면 돌이 안 느껴져요. 느껴지진 않는데 실제로는 구르고 있어. 내가 몸을 기울이면. 그래서 이 몸의 기울임을 감지하는 게 전정기관의 역할이다. 그래서 일단 이 2개는 듣는 거랑 관련이 없죠. 얘네는 평형 감각을 담당하고 있어요. 내가 평형을 유지하는 그 감각을 평형 감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래서 아래쪽에 두꺼운 청각신경도 있었는데 위쪽에 얇은 거 보시면 반고리관이랑 전정기관에 연결되어 있죠. 얘네는 평형 감각신경이다 라고 부르면 돼요. 그래서 요 반고리관이랑 전정기관 같은 평형 감각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해주는 애들이 평형 감각신경이다. 됐을까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귀의 구조도 요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 중에서 듣는 거랑 관계없는 게 누구야? 듣는 거랑 관계없는 기관. 평형 감각을 담당하고 있는 반고리관, 전정기관, 그리고 귀인두관, 이렇게 3가지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사실 요 3번에도 나와 있어요. 소리 듣는데 관여 안 하는 거. 반고리관, 전정기관, 귀인두관, 요 3개는 소리 듣는 데에는 직접 관여 안 하고 있다. 반고리관이랑 전정기관은 평형 감각, 반고리관은 회전, 전정기관은 기울어짐이고요. 귀인두관은 압력 조절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평형 감각에 대한 이야기 설명 좀 더 쓰여 있는데, 회전이랑 기울어짐 같은 거 감지할 수 있고요. 반고리관에 작용한 예시로는 빙빙 도는 놀이기구들 있죠. 자이로스윙 같은 거 타게 되면은 몸이 회전하는 거 느껴질 거예요. 그쵸? 몸이 빙빙 도는 거 느낄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컵케이크나 뭐 찻잔 같은 거 타면 그것도 빙빙 돌죠. 회전하는 거 느낄 수 있고, 내가 눈을 감아도요 몸이 도는 거 느낄 수 있고,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지 왼쪽으로 돌고 있는지 느낄 거예요. 맞아? 그래서 몸이 어느 쪽으로 도는지도 알 수 있더라. 이게 반고리관의 작용이고, 그 다음에 전정기관은 내가 넘어질 때 몸 기울어지는 거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탔을 때 위로 올라가는데도 올라가는 거 느껴지죠? 근데 사실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승강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승강기 탔을 때 몸이 움직이는 거 느끼는 거. 그 다음에 평균대 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는다 되어 있는데, 너네는 평균대가 뭔지 알아요? 예. 오, 평균대는 알아. 다행이다. 그래서 안 넘어지려고 중심 잡는 역할도 전정기관이 얘가 내가 지금 기울어졌다 아니다를 알려주겠지? 그거 가지고 균형 잡는 거다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근데 오늘 이거 하면 진도 끝이에요? 네, 시험 범위 끝이에요. 우와.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귀 구조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요? 괜찮아요? 그러면 코랑 혀로 갈게요. 자, 코는 후각이고 혀는 미각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코의 구조부터 보시면 코 단면이고요. 자, 들어오게 되면 이 위쪽에 이 부분, 지금 요 분홍 색깔 세포들 쭉 있는 요 부분, 이 겉면을 우리가 후각상피라고 할 거야. 표면, 코 속 표면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우리가 후각상피라고 하고, 여기에도 후각을 받아들이는 세포들이 있을 거예요. 시각세포, 청각세포 했듯이
요 노란 색깔로 표시된 애들이 후각세포야. 요 후각세포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요. 기체 상태. 그러니까 후각이다, 냄새를 맡는다라는 건 기체 상태를 맡는 거야. 기체 상태의 그 자극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 후각세포가 자극을 받아들였으면 뇌로 가야겠죠? 누구 타고 가야겠어? 후각신경 타고 뇌로 갈 거예요. 후각은 이게 끝이야. 기체 상태의 물질이 들어오면요, 후각상피에 있는 후각세포로 갔다가 이 후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후각신경 타고 뇌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중요한 건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이 기체 상태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혀는요, 혀 안쪽에 이렇게 작은 돌기들이 나 있는데 이 돌기들을 우리가 유두라고 불러요. 자, 유두라는 게 있고, 요 지금 옆면에 이렇게 체크된 거 확대시켜 놓은 거거든? 여기에 맛봉오리라는 게 들어있어. 얘가 맛봉오리야. 맛봉오리라는 게 들어있고, 그 안에서 노란 색깔로 표시된 요 친구들이 맛세포예요. 미각세포, 맛을 느끼는 맛세포들인 거고, 맛세포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맛을 느낀다라는 건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들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맛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누구 타고 뇌로 가겠니? 미각신경 타고 뇌로 가면 돼요. 됐을까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내용 괜찮죠? 자, 그러면 후각이랑 미각에서 우리가 더 봐줘야 되는 게, 미각은 일단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요 5가지 기본 맛이 있어요. 네. 맛이라고 하면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이라는 5가지 기본 맛이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맛은 훨씬 다양하죠. 그 맛들은 미각이랑 후각을 같이 종합해서 느낄 거야. 그러면 코 막고 단 거 먹으면 달게 느껴져요? 코 막고 단 거 먹으면 달게 느껴져요. 코 막고 쓴 거 먹어도요? 쓰게 느껴져요. 아, 그러면 코 막고 쓴 걸 먹으면 그게 쓴맛은 느껴지는데 한약이 쓴 건 그 냄새가 쓴 것도 많거든. 그래서 한약 먹을 때 코 막고 먹으면 덜 쓴 거야. 쓰다는 그 후각이 작용을 안 해서. 그래서 미각이랑 후각이 종합되어 있다라는 게 그 뜻인 거예요. 이게 미각의 특징이에요. 원래 5가지 기본 맛이 있는데 미각이랑 후각이 종합되어서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고, 저 5가지 기본 맛을 조합해서 여러 가지 맛을 느끼더라. 그다음에 후각 같은 경우에는요, 어딘가에 들어갔을 때 안 좋은 냄새가 날 때가 있어. 근데 거기 한 10분 참고 앉아 있으면 냄새 계속 나요? 보통은 냄새 더 이상 잘 안 느껴져요. 오래 있으면 안 느껴지는데, 그 이유가 엄청 민감해서 조금만 그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있어도, 조금만 있어도 냄새가 느껴져. 엄청 민감한 대신에 쉽게 피로해져요. 쉽게 피로해진다는 게 얘가 더 이상 일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더 이상 그 냄새 분자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거야. 이제 가만히 한 10분 앉아있으면 더 이상 냄새가 안 나는 게, 냄새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내 후각세포가 힘들어서 더 이상 일을 안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피로해진 거예요. 그래서 같은 냄새 계속 맡으면 나중에 안 느껴지는데, 근데 그 방 안에서 갑자기 짜장면 냄새가 나. 느껴져, 안 느껴져? 그건 느껴질 거야. 그쵸? 그럼 후각이 피로해진다라는 건 하나의 냄새에 대해서 피로해지는 거지, 다른 냄새를 못 맡게 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냄새를 계속 맡을 때 나중에 잘 안 느껴지는 거지, 그 냄새에 피로해졌다고 새로운 냄새를 느끼지 못한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래서 옆에 미각과 후각 실험 코 막고 하는 걸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코 막고 젤리 먹으면 그냥 단맛인지 신맛인지 정도만 느껴지다가, 코 떼면은 코 떼고 후각까지 있는 상태에서 먹으면 이게 사과 맛인지 포도 맛인지 아니면 신 건지 느껴질 거다, 레몬 맛인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각이 아닌 맛, 그 위에 미각이 아닌 거 2가지로 매운맛이랑 떫은맛 있거든요. 매운맛은 알고 있어. 매운 거 맛이 아니라 뭐야? 통증이 나, 아픈 건 거 알고 있죠? 미각은 통점인데 떫은 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앞점에서 자극을 받은 거예요. 떫다라는 감각은 앞점에서 자극을 받아서 느끼는 걸로, 미각이 아니라 피부 감각에 해당하는 애들이야, 얘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단맛 알고, 신맛 알고, 쓴맛 알고, 짠맛 아는데 감칠맛은 무슨 맛인지 알아요?
감칠맛? 감칠맛 쉽게 말하면 미원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 미원 L-글루타민산 나트륨 그거를 분리를 하면서 그 느껴진 거고, 감칠맛이라는 건 더 글루탐산의 맛을 느끼는 건데, 고기라든지 생선 다시마 같은 뭐 그 미원 맛 생각하면 딱 그거야. 그걸 우리가 감칠맛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총 5가지 기본 맛이 있다 하시면 되고, 자, 그럼 혹시 여기까지 해서 궁금한 거 있을까요? 저요. 다음 페이지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6번부터 7번까지 귀 구조 있고 A부터 G까지. A는 뭐야? 이거랑 고막. B는? 귓속뼈. 귀 속 뼈. 그 다음 C는? 반고리. C가 반고리관. 그 다음에 D는요? 뭐야 전정기. 전정기관. 그 다음에 E는? 평형 감각기관.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 신경인데. 달팽이관이랑 연결되어 있죠, 지금. 네. 청각신경 하실 거예요. 이런 거 틀려오면 슬퍼요. 이런 거 치사하다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청각신경이고, F는 달팽이관. 그 다음에 G는? 왜요? 평각이랑 평형이랑 어떻게 구분해요? 달팽이관에 연결된 거 청각신경이고요. 전정기관이랑 반고리관에 연결된 게 얘가 평형감각이야. 자, 그 다음에 G의 이름은? 귀인두관. 자, 그러면 A부터 G까지 해당하는 설명을 선으로 연결하세요 되어 있는데, A가 고막이네요. 고막에 대한 설명 어느 거야? 위율이요. 리을. 소리에 의해 진동한 얇은 막이고요. B에 대한 설명은? 시요. 기역. 고막의 진동을 증폭하는 귀 속 뼈고요. C, 반고리관에 대한 설명. 니은. 니은. 몸이 회전하는 거 느끼고요. 전정기관에 대한 설명은? 디귿. 몸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낀다. 디귿이고, 그 다음에 청각신경에 대한 설명. 비읍. 비읍. 청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달팽이관에 대한 설명. 시우.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청각세포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귀인두관의 역할이 뭐라고? 압력 조절. 자, 그 다음에 8번 소리 듣는 과정이고요. 소리가 귓바퀴 타고 웨이드로 들어와. 그 다음 어디로 가? 고막을 진동시켜요. 그 다음에 그 진동이 귀 속 뼈로 갈 거야. 귀 속 뼈에서 진동이 증폭돼요. 그 다음 팽이관. 달팽이관의 청각세포. 그리고 청각신경 타고 뇌로 간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9번 후각과 미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랑 옳지 않은 건데, 후각은 매우 민감한 감각이다.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후각은 매우 민감한 대신 어떻다? 익숙해져요. 쉽게 피로해져서 같은 냄새 오랫동안 맡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앞쪽까지 맞는 얘기고 뒤쪽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번 후각과 미각을 종합해서 음식 맛을 느낀다. 맞아요. 맞아요. 혀로 느끼는 기본적인 맛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매운맛. 매운맛 안. 매운맛 빼고 누구 넣어야 돼요? 감칠맛 넣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감각을 느끼는 과정이다. 후각신경 타고 가려면 뭐겠어?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고, 후각상피의 무슨 세포? 후각세포 하시면 돼요. 자, 맛을 느낄 때는 어떤 상태? 액체 상태고요. 맛봉우리의 어떤 세포? 얘는 맛세포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미각신경 타고 내려간다.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암기 봐요. 암기 테스트 볼 거예요. 지금 바로 볼까요? 아니야, 시간 좀 줘야 돼. 시간을 좀 드리고 볼까요? 아니면은 지금 바로 볼까요? 그냥 지금 그냥 망할 것 같으면 지금 봐요. 망할 것 같으면 좀 이따가 볼게요. 아니면 그래, 아예 지금 저 뒤에 몇 쪽이랬지 내가? 74? 74? 그 페이지 한번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쳐도 돼요. 몇 페이지지? 74. 거기.